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대비 말하기 연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쓰기 연습을 했던 것처럼 말하기 연습을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한국의 교육제도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국의 학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학제하면 학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학제는 6334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학년은 2개 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학기는 3월에 시작하고 2학기는 9월에 시작합니다. 자, 한국의 학제는 6334 학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해서 6334 학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와 자,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이게 종합대학교예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대학교들이 보통 4년제 대학교인데요. 4년제 대학교와 그 다음 전문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교가 있는데 전문대학은 2년 동안 다녀요. 2년제.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는 3년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한 학년이 2개 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학기가 언제 시작하냐면 3월에 시작해요. 그리고 7월, 8월에 여름방학이 있죠. 여름방학이 있고 자, 방학이 끝나면 2학기가 9월에 시작하죠. 그리고 12월에서 1월, 2월 사이에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제하면 6334 학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라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가 9월인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차이점은 그런 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의무교육은 무엇이며 의무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의무교육이란 한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총 9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란 한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의무가 있어요.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의무교육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래서 총 9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 기간은 9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요.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의무교육도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검정고시란 무엇입니까? 자, 검정고시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그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면 대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고 이것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방과 후 학교는 무엇입니까? 방과 후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특기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말합니다. 수업료가 저렴하고 수업이 다양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합니다. 자, 방과 후 학교 또는 방과 후에 하는 수업에서 방과 후 수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수업을 하는데요. 특히 어떤 것을 잘해요. 내가 잘하는 것. 뭐 초등학교 보면 피아노나 무슨 바이올린 이런 악기 수업도 있고요. 또는 미술 수업도 있고 뭐 음악 줄넘기 또는 뭐 요리 교실, 컴퓨터 수업, 영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말합니다. 자, 돈을 내거든요. 근데 수업료가 저렴해요. 싸고 저렴하고 수업이 다양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하다는 도움이 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한국이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약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학력이 사회적인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나 결혼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육열의 장점은 정보기술, 의료,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어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열의 부작용으로는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1위,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대학에 가요. 약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약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학력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이런 학력이 사회적인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러면 결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나 결혼에 더 유리하다. 하기 뭔가 더 좋고 더 쉽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력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교육열의 장점, 좋은 점은 정보기술, IT, 의료,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 우수한 사람들을 길러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발전했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교육열의 단점, 부작용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입시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대학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도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이나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 교육열이 높은 이유 설명하시고 그 다음 장점과 단점, 부작용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연습을 처음으로 해보았는데요.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말하기 연습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